안녕하세요. 와사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붉을 적과 그다음에 푸를 청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배울 이 붉을 적이라는 글자는 모양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눈에 익어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써보세요 하면 그 글자가 뭐더라? 라고 고민하신 분들 의외로 많죠. 근데 이 아이가 N4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의 N5보다는 N4에 가까운 글자인데 좀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5나 N4에 있는 글자라고 해서 되게 쉬운 글자, 뭐 쉬운 한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의 빈도수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을 적자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 붉을 적자가 그럼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너무 유명한 글자죠. 흑토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흑이라는 글자에다가 여러분 이게 불을 나타냅니다. 땡땡땡땡이라고 해서 이게 불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불화자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흑 색깔이 불이 타는 것처럼 붉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이 불타듯이 빨간색 흙이 굉장히 영양분이 많고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흙을 보고 생각해낸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부터 그어주신 다음에 땡땡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땐 이렇게 쓰시면 간단해요. 붙여주시진 않아요. 여기는 붙는데요. 여기는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음독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적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새끼라고 발음이 됩니다. 새끼. 실은 샤크라고는 저는 거의 안 써본 것 같아요. 샤크라고 발음되는 단어들이 있기도 한데 일상 용어는 좀 아니라서 대부분 새끼라고 발음하는 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글자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배운 적자에다가 열십자, 너무 유명한 열십자에다가 글자 자자가 들어갔어요. 글자 자자 저번에 배웠죠. 집에 아들이 있으면 가르치는 게 뭐다? 글자다 라고 해서 나온 글자죠. 그래서 그걸 지라고 발음을 했었거든요. 음독을. 그래서 여러분들 적십자, 우리나라 말로도 적십자라고 음독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음독이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대로 음독을 해보면 새끼 주지라고 발음을 해요. 새끼 주지, 적십자에 자, 여러분들 밥이 나와 있어요. 항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항 할 때 그 항자예요. 밥 안에 팥을 넣어서 밥을 지으면 좀 색깔이 붉고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밥이 빨간색 밥이라고 해서 새끼항. 그다음에 새끼도 여러분 적도지방 할 때 그 새끼도 맞습니다. 새끼도에다가 여기 보면 샤크도라고 해놨는데 구리예요. 약간의 금성분을 포함한 구리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일본어를 20년 넘게 쓰면서 거의 써본 적 없는 단어이긴 해요. 대적자를 새끼라고 저는 기억하고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새끼라고 하셔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단어니까 아까이 이제 아까신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빨간불이라는 말을 해야 돼. 신호 있잖아요. 빨간불이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아까신거라고 읽힌다는 것과 우리 저번에 배운 자자를 합쳐서 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지를 완벽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하신 뿌듯함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지를 오늘 한번 이제 외워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끼주지랑 아까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한번 살펴볼 글자가 바로 푸를 청자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푸를 청자가 보이는데 되게 유명한 글자죠. 이 글자도. 여기 이제 글씨를 한번 봐보면 여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요 글자는요. 잡초라든가 풀 같은 것들이 되게 정신없고 어지럽게 나 있는 그런 모양을 많이 나타내서 어지럽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월자는요. 여기서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 달빛 어스름
따끔한 그런 달빛이 비치는데 그때 이렇게 달빛에 이렇게 반사돼서 풀들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더라 라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래요. 실제로 달빛에 풀이 그렇게 푸르스름해 보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쓰는 순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풀을 청자는요, 기본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여러분들 한자에 그리는 순서를 딱히 의식 안 하시고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이 정해져 있는 글씨 순서대로 그리니까 예쁘게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획순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여기 글자를 보면 음독이 청이라고 됩니다. 청이에요. 그래서 새라고 많이 읽혀요. 실은 쇼라고 읽히는 건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간혹 읽힌다고 하니까. 근데 우선은 새라는 것부터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새, 쇼, 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음독으로 발음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청춘이라고 해서 세슌. 되게 좋은 단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쇼라고 발음될 때가 있는데 여기 뭐 녹청, 아마 색깔에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록쇼라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써본 적이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청자를 새라고 발음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청소년, 청춘,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니니까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이라는 글자는 너무 유명한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오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글자가 있어요. 아오이, 아오 혹은 아오이죠. 이제 여기서는 파랗다 혹은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까 신고 배웠죠. 그럼 당연히 녹색불도 있어야 돼요. 아오신고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이래서 아오zo라. 이게 빌 공자, 하늘 공자거든요. 그래서 아오zo라 연탁은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고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우신다라고 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는 같은데 실은 여러분들 낯설다라고 하시면 우선 아오이부터 정확하게 써보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아까이 제가 요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아오라는 글자가 있는데 아까라는 글자 우선 이게 불글적 이었잖아요. 음독은 새끼 청자는 새라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훈독은 아까이 그 다음에 아오이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다른 단어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음독과 훈독이 나뉜다 라는 것까지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でした. 안녕.